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합사건의 확률을 가산가법성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고등학교 때 이제 가장 익숙한 두 개의 사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의 합사건의 확률은 일단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었죠. 이렇게 해서 A가 있고 이렇게 해서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확률 A 합사건 B는 이제 A를 더해주고, 그죠? 확률 A에다가 확률 B를 이렇게 더해주고요.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A랑 B 교집합 부분이 두 번이 겹치더라, 이 부분이. 그래서 두 번 겹치면 안 되니까 한 번을 빼준다.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A 교집합 B를 빼주는 방식으로 이 공식을 이해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확률의 공리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가산가법성을 활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가산가법성의 정의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니까 정의를 불러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게 가산가법성의 정의였는데요. 이제 사건 A, A1, A2 이렇게 쭉쭉쭉 있을 때 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고 이제 다를 때, 예를 들면 뭐 A1과 A1은 비교하지, 여기 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래서 뭐 A1 랜덤하게 뭐 A 239번째 이렇게 있을 때 이 둘의 교집합이 없다면 이제 이 아래와 같은 가산가법성이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따라서 전제 조건이 여기까지 있는 거니까 가산가법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교집합이 없도록 그 부분들로 쪼개줘야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위에서와 같이 이렇게 A, 이렇게 B 얘를 한 번에 써버리게 되면 이제 A는 여기서 이만큼이어서 이 교집합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A랑 B를 그대로 써버리면 교집합 부분이 들어가 버리는데, 교집합 부분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가산가법성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집합 부분을 없이 한번 공간을 다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이제 다시 공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걸 한번 다시 가져왔고요. 공간을 교집합에 서로 안 겹치도록 설정을 해보자면, 먼저 이 부분 A 차집합 B라고 하죠. 이 부분이랑 이제 B에서 A 부분이 이제 제외된 부분, 그리고 여기 A 교집합 B 이렇게 세 부분으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세 부분 이렇게 세 개로 쪼개면 아까는 A, B 두 개로 쪼개는데 이렇게 A-B, B-A 차집합이죠. A 교집합 B 세 부분으로 쪼개게 되면 이 두 개가 이제 여기 교집합을 가졌던 것과 달리, 여기서 교집합을 가졌던 것과 달리 이 세 개는 교집합을 갖지 않습니다. 따라서 가산가법성을 적용할 수 있는 예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 합집합 B랑 A랑 B를 이제 다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제 A 합집합 B는 이제 이 전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. 이 전체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지금 A 차집합 B 요 부분, 이 첫 번째 부분, 요 부분, 그리고 이거 더하기 가산가법성을 활용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말고 이제 범위로 집합으로 표시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제 A 차집합 B 요 부분, 그리고 요거 합집합 이제 요 부분 A 교집합 B 요 부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B 차집합 A, 이렇게 이 세 개의 부분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얘네 셋은 교집합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가산가법성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이고요. 따라서 이들을 이제 더하기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되고, 그리고 A 교집합 B 이렇게 되고요. 마지막으로는 B 차집합 A, 이렇게 일단 A 합집합 B를 이렇게 가산가법성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이번에는
사건 A에 대한 확률을 또 이 새로운 범위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, 지금 보면 이 앞부분 A 차집합 B 요 부분이랑 지금 이 교집합 부분 요거의 합집합이죠. 그러니까 표현을 해보면 차집합 A랑 이제 교집합이 없는 상태니까 가상가법성을 적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A를 표현했으니까 마지막으로 B까지 표현을 해보면, B는 이 교집합 부분 그리고 이거 합집합 B 차집합 A 요 부분, 이 둘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. 둘은 교집합을 가지지 않으니까 A 교집합 B 그리고 더하기 차집합 이렇게 B까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을 찾아서 얘를 좀 변형을 시키는 과정에서 얘네를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이전 페이지에 제가 이게 A 차집합 B인데 B 차집합 A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 차집합 B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이제 얘를 변형시켜 가면서 이 둘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, 그러니까 확률 A 더하기 확률 B 빼기 확률 A 교집합 B 이 공식이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있는 게 확률 A 차집합 B랑 확률 B 차집합 A잖아요. 여기서 얘네들 끌고 오면 확률 A 차집합 B는 이제 가상가법성에 의해서 이제 연산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얘를 연산을 해주면 양쪽에 확률 A 교집합 B 얘를 각각 빼주면 얘는 확률 A 빼기 확률 A 교집합 B 이렇게 되고요.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 B 차집합 A는 확률 B에서 이제 A 교집합 B 얘를 빼준 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얘는 확률 A에서 A 교집합 B 얘를 빼준 것이 되고요.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볼까요? 그리고 얘는 일단 그대로 남아줄 거고, 그리고 이 확률 B 교집합 A는 위에서 봤던 것처럼 확률 B에서 이제 둘의 교집합을, 확률 B 차집합 A죠. 이 확률 B에서 이제 둘의 교집합을 빼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 위에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이제 아래 식을 새롭게 표현을 한 거고요. 그럼 여기서 이제 교집합이 3개가 있는데, 여기 하나, 둘, 3개가 있는데, 얘랑 얘랑 한번 없어지고, 그다음에 얘가 하나 남으니까 다시 써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, 확률 A 더하기 확률 B 그리고 둘의 교집합을 빼준 거, 이 최종 공식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공식까지 유도를 해봤고, 이제 가장 이게 익숙한 그 예시니까, 고등학교 때도 많이 접했던 예시니까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가져왔고요. 이 다음 시간에는 가산 반가법성이라는 성질을 역시 가산 가법성 공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